뉴멕시코주 앨버커기에 사는 15살의 네헤미야 그리에고. 그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나중에 음악가가 되길 꿈꿨습니다.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서 기타와 드럼, 베이스 등을 연주할 정도로 확실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직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선교 여행을 가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일을 돕곤 했죠. 그의 아버지는 이전에는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하길 다시 태어난 조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는 총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엄마는 전업주부로 일하며 아이들까지 케어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사람들이 보는 네헤미야는 음악도 좋아하고 선교활동도 많이 하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의심조차 할 수 없이 착한 아이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겐 숨겨진 모습이 있었는데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폭력적인 현상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의 낌새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떤 누가 내 주변 혹은 가족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일 것이라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2013년 1월 19일 집에는 네헤미야, 엄마, 남동생 1명, 여동생 2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자정 무렵 네헤미야는 부모님 침실로 숨어들어 옷장에 숨겨져 있는 소총을 꺼냈습니다. 당시 엄마와 남동생은 같이 잠들어 있었는데 먼저 엄마를 해하고 잠에서 깨어난 남동생에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를 해했다 라고. 하지만 뚱딴지 같은 소리에 동생이 믿지 않자 엄마의 머리를 들어 올려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때 동생이 화를 냈고 그는 다음은 너야 라는 말을 하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여동생들의 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울고 있는 2사람을 해합니다. 그 후에 아래층 욕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들어오기를요. 오전 5시 현관문이 열렸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옆을 지나쳐갈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총을 들어 올렸고 여러 번 총을 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는 어린 여자친구에게 엄마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범행을 저지른 후 가죽밴에 무기를 싣고 차를 출발시킵니다. 원래 그의 계획은 여자친구 가족도 해하고 다음에 월마트로 차를 몰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접고 그 애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전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몇몇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있는 여자친구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디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등 이야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911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해 집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발견했죠.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미성년이었지만 보호자 없이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왜 밴에 무기가 있는지, 왜 교회로 차를 몰고 갔는지, 왜 911에 전화를 하지 않았는지 물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911에 전화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며 자신은 이 일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만 너무 앞뒤가 맞지도 않았고 그런 허술한 거짓말을 믿을 경찰들이 아니었기에 이내 엄마에게 화가 나 있었기에 가족들을 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의 엄마가 게임도 못하게 하고 폭력성이 들어있는 TV쇼 또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그의 분노를 자극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나머지 형제들은 집에 있지 않았기에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있었죠. 그의 여자친구 역시 조사를 받았고
이 일과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사촌과 형제들은 일부 미디어에서 네헤미야를 괴물로 묘사하는 것에 우려된다 말했습니다. 그 한 단어로 묘사하기엔 가족들은 그의 여러 면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판사는 그를 보석금 없이 구금했고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고민 끝에 판사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사회가 그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모를 해한 혐의로 7년, 형제들을 해한 혐의로 가석방 가능성 있는 3건의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네헤미야의 가족들 반은 그가 석방되기를 바랐고 반은 감옥에 수감되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는 말도 했죠. 선고가 있고 1년 후 그는 자신이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증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상담을 받고 정신과 의사와 15분씩 상담을 받고 있으며 해리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약물 치료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역시 네헤미야가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을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가 시설로 옮기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하네요. 가족들의 마음은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남은 다른 가족들 역시 피해자이기도 하고 원망할 대상 또한 본인들의 가족이다 보니 마음 놓고 탓할 사람도 없는 상태죠. 그들에겐 네헤미야가 착하고 귀엽고 선량했던 기억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만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1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을 순차적으로 해했는데 과연 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치료가 잘 돼서 사회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케어를 과연 가족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감당했어야 할 그 순간이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남동생에겐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잔혹했죠. 부디 5 가족 모두가 모든 것을 잊고 지금은 그곳에서 웃으며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